자, 우리가 오토캐드, 우리 교육원에 있는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 2021이 있고 2014가 있어요. 2021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캐드가 프로그램이 부팅이 됩니다. 캐드 프로그램이 부팅이 되는 동안은 시간이 좀 걸리고요. 각각 연결되어 있는 이런 로딩하는 프로그램 시간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로딩이 끝난 다음에 전체 화면이 요런 화면이 앞에서 떠요. 요런 화면이 뜨면 시작하기 위해서 요 그리기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요 상단에 있는 신속 도구막대라고 얘기를 해요. 상단에 있는 신속 도구막대에 새로 만들기 파일이 있어요. 요걸 클릭하셔도 돼요. 자, 요거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했더니 이렇게 새 파일이 뜨고 가운데 열십자 모양의 커서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명칭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 초기 상태로 제가 좀 돌려놓고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 초기 상태는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요. 화면 전체 상에서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 상단에 보시면 이 부분을 신속 도구막대라고 해요. 신속 도구막대. 이 신속 도구막대는 이렇게 그 편집이 가능해요.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걸 체크해서 편집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한데, 지금 여기 체크되어 있는 이 정도가 그냥 가장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신속 도구막대를 해놓고요.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시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바로 얘예요. 메뉴 막대 표시.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뉴 막대를 어떻게 열어요를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역삼각형 보이시죠? 요 역삼각형을 클릭하면 아래서 두 번째 메뉴 막대 표시가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요 상단에 파일 뜨는 거 보이시죠? 숨기면 없어지고 만들면 나타납니다. 이게 상단의 메뉴 막대예요. 이 상단 메뉴 막대를 켜놓는 건 편해서 그래요. 간편해서. 쓰기가 좋아요. 그래서 꺼내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콘 모양이 쭉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얘기합니다. 리본 메뉴는 각각의 리본 메뉴에 탭이 있고요. 이 리본 메뉴 탭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도면 탭이에요. 도면 탭. 도면 탭이 여기 나타나져 있고, 여기 지금 까맣게 모는 종이 표시가 보이는 부분이 도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제도판이자 도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열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UCS 좌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 UCS 좌표 끝에 있는 네모 박스 있죠. 요 부분이 0,0 절대좌표 개념으로 0,0의 시점으로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요 창이 명령어 창입니다. 명령어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지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우리가 상황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황창. 상황창, 그래서 우리가 현재 모눈이 켜져 있잖아요. 모눈을 끄면 이렇게 까매지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마우스 오른쪽 키, 그냥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클릭합니다. 옵션 나오죠. 옵션을 클릭해 볼게요. 옵션을 클릭하면 이제 그 옵션 설정 막대가 나오는데, 옵션 설정 막대에서 제일 첫 번째 탭에 있는 파일은 연결 카테고리가 들어있어요. 인쇄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 이런 카테고리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요거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초보 수준에서 건드려가지고 카테고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안 건드리시면 되고요. 화면 표시를 한번 보면 화면 표시에 지금 현재 도면 스크롤 막대 뭐 등등등등 표시가 있는데, 사실 여기는 기본적인 세팅에서 크게 건드리실 건 없어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ATC 시험이라고 해서 CAT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건축 캐드 시험인데, 여기에 있는 모형 배치 1, 배치 2를 이용해서 출력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즉 여기 배치 요소라는 게 요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배치 보이시죠? 요 배치 두 개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고기를 조정하는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십자선 크기,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크로스바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자, 여기 있는 열십자 보이죠? 얘가 크로스바예요. 요 크로스바에 대한 크기를 설정하는데, 옛날에 캐드를 배우셨던 분은 이렇게 해놓습니다. 꼭 크로스바를 이렇게 해놓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이런 식의 크로스바를 많이 썼었는데, 이게 오히려 선과 선이 겹쳐져 보여가지고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요즘은 크로스바 크기는 그냥 5 정도만 놔두고요. 외부 참조는 현재 건드리실 거 없어요. 건드리실 거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캐드를 잡았을 때 바꾸셔야 될 건 이 색상 부분.
색상을 선택하면 2D 모형 공간, 시트 배치가 있고 등등이 있는데 여기 모형 공간, 여기 모형이라고 돼 있죠. 요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시트 배치는 요 1번,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형 공간을 제일 처음 하게 되면 막 이 숫자 몇 개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검은색으로 그냥 두시면 돼요. 검은색으로 적용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글꼴은 캐드의 글꼴이 아니에요. 캐드 글꼴이 아니고 요 명령어 창의 글꼴이에요. 명령어 창 글꼴이다 보니까 제가 요거를 궁서체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궁서체로 바뀌죠. 예, 요거에 대한 글자체인데 그 보통 캐드에서는 그렇게 많이 글자를 쓸 게 없어요. 써봤자 굴림체나 보듬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이 뭐 이것저것 쓰지 마시고 그냥 굴림체로 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굴림체를 놓을 때 앞에 보면 골뱅이가 들어있는 굴림체가 있어요. 캐드에서 얘기하는 요 골뱅이 들어있는 글자체는 전부 세로 글자체입니다. 세로로 글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뱅이 없는 걸 써야지만 가로로 글자체가 나옵니다. 자, 요렇게 최초 설정을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 명령어창 글자를 크게 해놔요. 크게 해놓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좀 좋으라고 크게 해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열기 저장이 있어요. 열기 저장이 있는데 이게 아마 그 캐드 버전별로 깔려져 있는 동안에 다 다를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다 다른데 보통은 2021을 깔게 되면 이렇게 2018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2018로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캐드 도면을 여러분들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하도 업체, 즉 우리가 이제 전기업체나 설계업체에 우리 도면을 주기도 해요. 보내기도 하는데 그 뒤에 이제 백데이터로 전기 도면, 설계 도면을 그리라고 보내주는데 그렇게 보내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하도 업체에서 쓰고 있는 캐드 버전이 아주 옛날 건 아니더라도 통상적으로 2010 버전을 많이 쓰고 있어요. 2010부터 2016 버전까지. 요즘에 2016을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2018 도면으로 돼 있으면 2018 이하 버전, 2017, 2016, 2015 이런 식으로 밑에 버전은 안 열려요. 도면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2010으로 자동으로 저장을 할 때 2010과 호환되도록 저장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캐드는 자동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 저장이라는 게 있어서 5분으로 설정돼 있죠. 이 5분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마우스를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저장이 안 돼요. 근데 마우스를 뗀 순간부터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한 순간부터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저장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꼭 필요해요. 이렇게 꼭 필요해서 자동 저장이 되게 해놔야지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컴퓨터가 다운되면 작업한 거 다 날아가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동 저장을 세팅을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저장할 때마다 백업본 작성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를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선 하나를 이렇게 걷어요. 선 하나를 긋고 저장 눌렀습니다. 저장 눌러서 바탕화면에다가 111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자, 저장했죠? 그러면 바탕화면에서 볼게요. 바탕화면에 지금 뭐 여러 가지 파일 폴더가 하나 있는데 이 바탕화면 말고 다른 데다 저장할게요. 바탕화면에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이름을 저장할게요. 제가 임의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 폴더에다가 이렇게 111로 저장을 할게요. 그랬더니 그 새 폴더에 보니까 이렇게 111하고 DWL, DWT는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거 작업 끝나면 그건 없어지는 거고요. 자, 지금 111로 저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을 하나 더 그어요. 2개 걷죠. 그리고 저장을 눌렀습니다. 자, 저장을 눌렀어요. 눌렀더니 아까 그 111 돼 있는 거에 여기 보시면 111.bak라고 돼 있는 게 하나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요걸 만든 시간보다 뒤로 돼 있어요. 즉 아까 시간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캐드에서 선을 하나 그렸을 때가 저장되어 있는 게 백 파일이고요. 2개 그려서 저장됐던 게 가장 최근 파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얘가 최근 파일이고 얘가 백 파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백 파일을 이 캐드가 날아갔을 때 복원을 시킬 때 사용하는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저장을 누르기 전 가장 최근 저장한 게 백 파일로 저장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원을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우리 컴퓨터에 있는 백 파일을 상대편 컴퓨터에 백 파일을 보냈다고 하면 열리지 않아요.
우리 컴퓨터, 즉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만 이 백 파일을 사용할 수 있고요. 백 파일로 메일을 보내시면 상대편에서 백 파일을 받았을 때 이분 캐드 못하시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보낼 때는 분명 백 파일이 아니고 DWG 파일로 보내셔야 된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옵션 다시 들어가서요. 자, 요 백 파일이라는 게 그거예요. 저장할 때마다 백오픈. 로그 파일 유지 보수 요건 안 건드리셔도 돼요. 그냥 냅두시고. 플롯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프린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건드리실 거 없고요. 시스템 역시 기본적으로 깔릴 때 오토캐드가 깔릴 때 최적으로 깔리기 때문에 굳이 건드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용자 기본 설정에서 보통 사용할 때 왼손잡이 분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오른쪽 클릭 사용자화 그래서 왼손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삽입 축척은 밀리미터로 돼 있어야지 모든 도면이 밀리미터로 들어오는데 이것도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제도입니다. 제도 같은 경우에 이제 5스냅 크기 표시가 있고 조준창 크기 표시가 있어요. 5스냅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건데 어떤 선을 연결하고 나서 다음 선을 그리려고 했을 때 끝에 사각형 녹색으로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중간은 삼각형으로 보이고 뭔가가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긴 하는데 크기가 있어요. 이 크기, 이 네모 박스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어딨냐? 요 오스냅, 오토 스냅이라는 표시키 크기고요. 조준창 크기는 당연히 이 사각형 가운데 박스에 있는 네모 박스 크기가 되겠죠. 이거 너무 크게 해놓으면 여러분들 도면 그리실 때 되게 불편하세요. 이거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선택 툴이 있고 그립 툴이 있어요. 선택 툴이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립 툴은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선택 툴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썼을 때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선을 선택할래라고 나타냈을 때 이렇게 사각형 조그마한 박스가 나타나는데 요거의 크기예요. 요거 크기를 바꾸면 크로스바 안에 있는 네모 박스의 크기도 동시에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립이라는 건 선 하나를 클릭하면 파란색 점 3개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얘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필요하신 만큼 여기서 선택해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LT 버전이라서 재설정 버튼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옵션에 대한 설명과 화면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옵션과 화면 구성은 적절히 배분되어서 진행이 돼야 되고요. 저희 교육원은 캐드 프로그램이 한글로 되어 있고요. 시험장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요즘은 대다수가 한글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버전 같은 경우에는 패치를 시험장마다 설치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한글 영어가 큰 차이가 없는 게 보통은 우리가 명령어를 위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구성은 영문판과 한글판의 화면 구성 차이인데 뭐 크지 않죠? 거의 비슷비슷하죠. 화면 구성은 차이가 없고요. 자, 이제 그 11페이지 오픈입니다. 자, 새로 열게요. 새 파일을 열게 되면 이렇게 템플릿 선택 창이 떠요. 템플릿 선택 창이 뜨는데 여기에 잘 보시면 우리가 LT 버전이니까 LT가 뒤에 붙어 있는 건데 원래는 ACAD, ACAD ISO 이렇게만 떠요. ACAD IT와 ACAD와 ACAD ISO의 차이가 뭐냐면 이게 그 캐드가 미국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CAD로 치게 되면 얘가 잘못하면 인치로 꺼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면 템플릿이라는 건 미리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면 자체에 세팅된 값을 미리 기억을 하고 있는 애를 꺼내는 건데 HCAD ISO 파일을 꺼내야지 국제 규격인 밀리미터로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111 했는데 이번엔 드로잉 2로 나오죠. 자, 111은 없애버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화면 구성을 새 파일로 열었습니다. 새 파일로 열어서 이렇게 화면을 사용하면 되고요. 드로잉 2 파일로 그래서 탭 팝업 창이 드로잉 2로 새롭게 열려진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캐드는 어떤 화면을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는 총 3가지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리본 메뉴를 이용해서 선을 이렇게 그리는 방법. 클릭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클릭해서 클릭 하나 하고 다음 번 클릭했어요. 그리고 나서
F8번을 누르면 직각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자, 요게 선을 그리는 방법. 또 하나는 상단에 그 파일 메뉴, 아까 제가 여기서 꺼냈던 메뉴 막대 기억나시죠? 메뉴 막대에서 보면 도구 옆에 그리기가 있어요. 그리기에 선이 또 있죠. 요걸로 그리셔도 되는데 요건 불편하죠. 요렇게 그리는 건 불편하죠. 네. 자, 그렇게 그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명령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쓰는 방법이 바로 명령어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여기에 있는 리본 메뉴를 놔두고 명령어를 그리느냐라고 했을 때, 명령어를 그려야지 빨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도면 중에 기본이에요. 3D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도 기본이고, 맥스든 레빗이든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넘기는 것도 캐드가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 캐드에서 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속도가 나지 않으면 3D 작업에서 이미 로드가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도면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명령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래서 명령어 자체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명령어를 보면 자, 요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이거 왜 이렇게 깨졌지? 이거 뭔가 깨져 있네요, 지금. 네. 여러분들도 깨진 게 가는 것 같아요. 자,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여기 쭉 나오니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기 명령에서 보면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명령 자체가 이렇게 선, 라인 하고 가로 해놓고 L이라고 돼 있죠. 요 도면에서도 보면 그 명령어창 한글 버전으로 볼게요. 한글 버전으로 명령을 보게 되면 L이라는 게 항상 어떤 단어에서 대문자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명령어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어 툴을 한번 보면 캐드 명령어를 한번 볼게요. 캐드 명령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라인이면 L, 이레이지면 E, 라인 타입이면 LT, 그리고 라인 타입 스케일이면 LTS, 레이어면 LA,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부분의 단어나 대문자로 보이는 단어를 많이 그 명령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드 같은 경우에 우리 과정 전반에서 캐드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전산응용 건축제도나 나중에 이제 그 실내 건축 기능사에서도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캐드로 그리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캐드를 완전히 익숙하게 도면 캐드를 다루지 않는 한은 저희 과정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캐드를 일단 무조건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캐드의 명령어는 지금 이렇게 쭉 나열은 돼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많이 쓰다 보면 외워집니다, 자동으로. 자, 그러면 일단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말도 안 나오네. L 엔터. 어떤 명령어를 칠 때 캐드는 조금 뭐랄까 약간 반수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라인이라는 명령을 치면 여기 라인이 뜨잖아요. 그리고 엔터를 쳐줘야지만 라인이라는 첫 번째 명령을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예요. 마우스 좌클릭입니다. 클릭 한번 하면 쭉 선이 나오죠. 그 다음 번 클릭 안 하고요. 지금 쭉 선만 나왔어요. 그리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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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면 선이 이렇게 나와집니다. 그리고 다 끝났으면 엔터 키나 키보드에서 엔터나 ESC 키 또는 스페이스 키를 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권장해 드리는 게 ESC 키입니다. ESC 키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옵셋이나 이런 간격 띄우기 하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런 명령어를 할 때 명령어가 빠져나가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ESC를 최소한 3번 정도 탁탁탁 이렇게 3번 정도 쳐서 완전히 명령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주십사라고 습관을 들여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나중에 빨리 하다 보면 막 이렇게 ESC 키를 막 치게 돼요. 이제 본인이 마음이 급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우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지우기 명령, 이레이즈라는 명령어가 있었는데 지우기 명령을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우리가 그 키보드를 제가 원래는 실제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키보드가 없으니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키보드 자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자주 쓰는 키보드예요. 자주 쓰는 키보드인데 이 키보드에 보시면 여기 딜레이트 키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요 딜레이트 키로 지우면 돼요. 굳이 이레이즈 명령을 쓰지 않아도 되고 요렇게 드래그를 해서 지우는 건데, 자 볼게요. 왼쪽에서부터 요쪽에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명령이 있고, 그 마우스 드래그를 할 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드래그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먼저 해볼게요. 왼쪽을 클릭하고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지금 파란색의 사각형 범위가 생기죠. 범위가 생기고 이쪽으로 요 선을 한번 보세요. 요 선이 되게 진해지죠. 진해지고 나머지 선들, 여기 있는 선은 네모박스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선들은 이 네모박스 안에 걸쳐져만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클릭을 한번 더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네모박스 안에 범위가, 이게 사각형으로 한번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네모박스 안에 범위가 설정되어 있을 때 여기만 선택되는 이유가 이 선, 이 선, 이 선은 다 이 네모박스 안에 걸쳐져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반대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갔을 땐 녹색 상자가 뜨죠. 녹색 상자가 뜨고 여기에서는 붉은색으로 선택되는 게, 걸쳐져 있는 게 모두 다 선택이 돼요.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그쵸? 이렇게 선택해 놓고 딜레이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딜레이트. 근데 이제 우리가 마우스를 선택할 때 이렇게 마우스를 지금 드래그한 상태예요. 왼쪽을 드래그한 상태에는 이렇게 찢어져서 나오죠. 요거는 누르고 있을 게 아니라 클릭한 다음에 손을 떼시면 이렇게 직각으로 나와요.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클릭하고 손을 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나와요? 라고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왜냐면 본인이 계속 드래그를 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클릭하고 잠깐 떼시면 돼요. 한 번만 클릭하고 뗐다가 다시 클릭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를 처음에 연습을 해보시는데, 이번에는 라인을 그리는데 이렇게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그리는 게 아니라 F8번, 키보드 다시 열게요. 키보드 열면 여기 보시면 컨션 키라 그래요. 1번, 2번, F1번부터 F12번까지 있는데 이 F8번, 요 키가, 제가 F8번을 키면 여기를 잘 봐주세요. 여기를 잘 봐주세요. F8번을 키게 되면 거기에 불이 들어오죠. 여기에 끄면 꺼지고, 눌렀다 해제했다, 눌러서 파란 불이 나오면 직교 모드가 되는 거예요. 직각으로 나와요. 그리고 F8번을 끄면 이렇게 직각이 아니라 각이 예각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엔터 치고, 엔터 치거나 스페이스 바를 키거나 ES 키라고 했죠. 그래서 딜레이트 키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자, 요게 이제 선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저희 CAD 수업을 할 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실 게 이제 선을 그려보고 지어보고, 요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별도의 설명 없이 진행을 할 거니까 여기서 지금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내용은 제가 지금 계속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저장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보시는 개념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